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지킴이 뽀시기는 이 자리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한다고 들떠 있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2023년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모쪼록 많은 분들이 나눔 운동에 참여해서 날씨는 비록 춥지만 나눔의 온기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울산시대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이분 어디 계시나?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첫 졸업식입니다. 울산 지역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초등학교가 첫 졸업식을 했습니다. 시니어 초등학교는 민선 8기 울산시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로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중장년 세대의 여가 활용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입학생 140명 가운데 90%가 넘는 128명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고요. 이 가운데 31명은 결석 없이 개근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운영입니다. 차량 뒷부분에 달린 번호판을 인식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울산에선 처음으로 신복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면이 아닌 뒷면에 달린 번호판을 인식하는 구조로 이륜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신복 교차로를 시작으로 내년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각각 10곳에 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위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에서 학년을 통합해 운영하는 복식 학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울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내년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기증입니다. 울산 시민 15명이 모두 281점의 유물을 울산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유물로는 울산 지역 유림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울산 유도회관과 1919년에 발간된 언양읍지 등이 포함됐는데요. 울산 박물관 유물 기증 사업은 박물관이 건립된 2006년 시작돼 현재까지 모두 570명이 2만 점의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얼마 전 울산의 한 주택가에 쓰러진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었죠. 119 신고부터 심폐소생술까지 시민들의 차분한 대처로 생명을 구한 남성은 자기 목숨을 구한 시민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생명을 구한 시민 영웅들을 모두 찾았을까요? 이어서 남미경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방송할 때마다 훈훈한 소식 좀 전해달라고 우리 남 평론가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더니 오늘 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야, 네. 어떤 소식인지.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시민 영웅?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요. 지나가던 시민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이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네. 듣기만 해도 그냥 아이고
자, 네.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구조 장면이 공개되면서 네. 이분들의 선행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 예.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민 영웅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이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빛났습니다. 이야, 그 장면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쓰러졌던 분은 지금 현재 건강하신 거죠? 네, 이게 심정지 골든타임이 4분인데요. 4분? 예, 도와주신 시민 덕분에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구조된 김외연 씨의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아침 먹고 여 내려와서 여기서 저리 건너는데 딱 쓰러지는 그거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너무 고맙고 예, 너무 좀 감사하고 예, 진짜 인사 진짜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야, 참 이 구조된 분은 아마 다시 세상에 태어난 기분일 겁니다. 네. 야, 정말 60대면 아직 젊죠. 지금 한참 일을 할 연세인데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저라도 구해준 시민들을 너무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말 고맙죠. 이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분들 시민 영웅을 그 세 사람을 찾았습니까? 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의 영웅을 찾지 못해서요. 이 소방당국이 백방으로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얘기하지 뭘 또 나중에 네. 얘기해요. 먼저 그때 긴박했던 구조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이걸 봐야 돼. 네. 네, 길을 건너던 남성이요. 갑자기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죠. 어머머머.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외연 씨가 가게 바로 앞에서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네. 여러 차례 일어나려고 시도를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이구, 다시, 어이구. 네, 이때 파란색 반팔티를 입은 한 시민이 발견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예. 119 상황실과 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죠. 이분이 첫 번째 시민 영웅입니다. 아, 첫 번째 저분이? 네. 지금 119하고 통화 중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웅도 나타나는데요. 네.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오호. 아. 네, 이번에는 검은색 가방을 맨 20대 남성이 어딘가에서 좀 나타나더니 예. 바통을 이어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죠. 20대 남성이 세 번째 영웅인데요. 이 세 영웅들이 긴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구조한 덕분에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야, 네.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야 돼. 영원히 남아서 이 캠페인. 야, 정말 시간이 흐른 순서대로 이게 영상을 보니까 무슨 드라마처럼 이렇게 착착착 야, 정말 이건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지칠 때쯤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분이 나타나서 또 하고 또 다른 분이 네. 또 나타나. 이거 대단하시네, 이분들. 정말 대단하셔요. 네, 이 세 분들의 영웅들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 또 계시는데요. 어허. 바로 119 대원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민분이 119 상황실에 신고를 했을 때 이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게 하고 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영웅들을 차분히 도왔는데요. 아하. 예, 그때 시민분과 119 상황실이 통화를 했던 급박했던 상황도 들어보시죠. 이게 또 있어요? 네. 예, 옆에 지금 있는데 숨은 쉬시고. 어깨 예. 쪽에서 한번 깨워볼게요. 사장님, 반응 없는데 입에서 거품 나는 것 같은데. 네, 고개만 옆으로 돌려놓을까요? 기도 확보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냉정하게 탁탁탁탁 이게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야, 한마디로 119하고 시민분하고 합작품이네, 이게 합작품.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는 영웅들 얘기도 좀 해봅시다. 세 분은 모두 찾으셨습니까? 찾아야 감사 인사를 드릴 텐데.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오호! 자, 이 어떤 분? 반팔티를 입으신 첫 번째 영웅은요. 첫 번째. 119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 통화 내역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찾은 거나 마찬가지고 두 번째 간호사 분은 사실
찾기 좀 힘들 뻔했는데 간호사분이 직접 이 김외연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을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네, 그래서 살려드리고 네. 회복시키고 병실까지 걱정이 돼서 가서 또 아이고 참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죠. 진짜 백의의 천사야 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분을 사실 찾지를 못해서 이 소방당국이 애를 먹었었는데 네. 다행히 찾았습니다. 네, 다행히 찾았어요. 네, 네. 야, 참 사연들도 다양하네요. 그 마지막 검정 가방을 맨 영웅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95년생이니까 20대 남성분이신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네, 뭐 그러니까 완전 뉴스를 제 통해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 구조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아마 본인도 시민 영웅이 됐다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긴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기에는 사실 좀 쑥스럽잖아요. 쑥스럽죠. 근데 그걸 이제 친구가 옆에서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친구가 대신해서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찾게 됐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그 주인공 세 번째 제 친구예요, 친구. 이렇게 또 제보를 했어. 야, 참 자기가 했다고 하기에는 또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된다고 그러죠? 네, 이 소방당국이 이분들을 찾았으니까요. 네. 조만간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감사한데 직접 도움을 받은 분은 정말 새 삶을 사는 기분일 겁니다. 세 분의 시민영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복받고 살아야 돼. 많은 분을 대신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참 세 분 언제 한번 우리가 초대를 하면 여기 나와서 그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하는 거 어때요? 괜찮겠죠? 네. 한번 보고 싶어 어떤 분들인지. 네. 참 사랑해요. 자, 두 번째 랭킹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네.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를 하면서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67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3,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의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요. 이 출산율 1.8명 수준인 북한에 침공당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울산의 상황도 사실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수가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아하. 자, 2019년에는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가 18,000명에 가까웠는데 네. 내년에는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저출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점점 낳지 않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 쏠림 현상은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학교 쏠림 문제? 아니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울산의 중심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요, 한 학급에 25명, 27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외곽 지역의 학교는 또 학생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야, 이 두 개 학년의 학생 수가 8명 이하면 학년을 합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학교에 5학년 학생이 3명이다, 6학년 학생이 5명이다. 그러면 이제 8명이니까 이게 학년을 합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올해 4곳이었는데 내년에는 2곳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문제인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4곳인데 2곳이 더 늘어나면은 4 더하기 2, 6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어머머. 부모님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지. 학년을 합치면 아무래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실제로 어떤 반응입니까? 예, 학부모들은요,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좀 폐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1학년은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2학년 수업을 들어야 되고 2학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며 전혀 수업에 집중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들도 거기 그때 하여튼 같은 학년이라도 아이들마다 배우고 이해하는 속도가 다 다른데 어른은 몰라도 아이들은 한 살이면 차이가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럼요. 어? 참 교육 당국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오직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기회 날 될 때마다 아기 납시다 우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